자, 이제 하단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네, 오늘 7일차 수업 진행할 거고요. 저번 시간에 예고를 드렸던 대로 오늘도 객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어제까지 우리가 했던 객체는 배열 객체였다면 오늘 배울 객체는 사용자 정의 객체예요. 제가 객체가 있으면은 이 안에 배열이라고 하는 애가 존재한다고 했었고요. 이렇게. 그리고 오늘부터 다루게 될 게 그냥 객체 그 자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맞아요. 사용자 정의 객체에 대해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요거 하나만 할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열 객체 만들 때 크기 지정하면서 이 모양으로 배열 객체 만들 거야 뉴 했죠. 근데 사실 배열 객체를 만드는 방법은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불린 타입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객체 하나 만든 거예요. 낯설죠? 처음 보는 모양이고, 얘가 우리가 보통 자바 코드 안에서 중괄호의 역할은 단락이었어요. 단락. 어떤 함수 혹은 메서드 안에 어디까지다 이런 식으로 단락을 지어주는 건데, 지금 얘가 new 불린 한 거랑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사용법은 좀 달라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제가 만약에 이렇게 입력을 했다 라고 하면, 이 array2라고 하는 불린 타입, 불린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 array2는요, 애초에 방 4개짜리 불린 배열로 만든 거고요. 그 안에 0번 방, 1번 방, 2번 방, 3번 방에 값을 넣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랑 좀 다르죠. 얘는 만들어 놓고 값을 따로 넣어야 되고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값을 아예 넣어서 한 번에 만들어 낸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배열 쓸 때 이렇게는 잘 안 쓰기는 해요. 왜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런 문법도 가능하다라는 것만 일단 알고 계시면 돼요. 되는 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다음 내용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array2의 0번 방부터 1번, 2번, 3번 출력해 본다면, 이거 나머지는 지울게요. 이렇게 출력을 해 본다면 그대로 나오죠. 이게 분립만 가능한 게 아니라 그냥 배열을 만들 때는 다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이 살짝 흔들릴 수 있어요. new가 있어야만 객체 하나 만들겠다라는 거였는데, 자, 그럼 다른 객체들도 이게 되느냐? 아닙니다. 배열만 돼요. 배열 관련된 애들만 이런 게 가능해요. 근데 어차피 이거 잘 안 쓰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고, 크게 의미를 두진 않으셔도 돼요. 이게 원래 어제 말씀을 드렸으면 딱 좋았을 내용인데, 제가 어제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깜빡해가지고 오늘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오늘 내용 들어갈 겁니다. 자, 이제는 이거 한 줄 보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플러스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까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숙달이 되셔야 해요. 이제 슬슬. 이거는 제가 뭐 수업 외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 많이 얻어가기 위해서는 계속 스스로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숙달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얘는 정수들밖에 못 들어가죠. 그쵸?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철수, 영희, 영수의 나이를 저장하려고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사실 얘는 이름이 이게 좀 더 어울리겠죠? 나이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래서 0번부터 자, 값을 넣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죠. 자, 우리가 객체를 쓰는 이유가 뭐였다고요? 객체는 뭐에 비유했죠, 제가? 폴더였죠, 폴더. 폴더를 쓰는 이유.
연관성 있는 애들끼리 묶어서 관리하려고. 그쵸?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나이들이니까 나이가 순서대로 철수의 나이가 10살, 영희의 나이가 11살, 영수의 나이가 12살이면 잘 쓴 거죠. 아주 잘 적절하게 사용을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저는 이것만 저장할 게 아니라 이런 것도 하고 싶어요. 키. 근데 이 키를 이렇게 저장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이 배열을 사이즈를 늘린 다음에 여기다가 뭐 물론 이름이 매칭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 문제를 떠나서 애초에 철수의 키가 뭐 180.5다 못하죠. 이거 왜 못해요? 그쵸, 우리가 정수 들이라고 타입을 지정해 놨으니까. 자, 그리고 이거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타입은요, 이 변수에 아니다. 그냥 이 타입은, 타입들은, 데이터 타입들은 예언자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최상위법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예언자, 왜 예언자냐면 이 변수를 이 타입으로 만들면요, 실제로 이 뒤에 이게 안 붙어 있다고 해도, 이게 나눠져 있다고 해도 얘만 놓고 봤을 때 이 변수에는 누구밖에 못 들어가요? 정수들밖에 못 들어가겠죠. 정수도 아니에요, 정수들이에요. 그쵸? 완벽하게 타입이랑 뒤에가 일치해야 되니까. 그러면 얘가 쓰여진 순간, 이 타입이 변수 앞에 쓰여진 순간 이 변수의 운명을 얘가 정해버린 거예요. 얘는 이제 ages라는 변수는 우리가 이 타입을 바꿔주지 않는 이상 정수를 제외한 그 어떤 데이터도, 정수도 아니죠, 정수들을 제외한 그 어떤 데이터도 들어가거나 연결될 수 없는 상태죠. 그래서 예언자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그러니까 이 ages의 운명을 예언했다, 정해버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최상위법, 이건 무슨 말이냐? 똑같은 말이에요. 이 타입이 정해진 순간 이 변수에는 정수들을 제외한 그 어떤 데이터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아예 불가능하잖아요. 넣는 것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꼭대기, 맨 위에 있는 법이다 라고 해서 최상위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절대적인 거죠. 이건 어길 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하고 싶은데 지금 얘 갖고 못하죠, ages 갖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키를 담을 수 있는 배열 객체를 하나 또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를 또 만들어 줘야만 해요. 그리고 순서대로 뭐 철수, 영희, 영수의 키를 넣어줄 수 있겠죠. 영희는 뭐 160이고 160.726이고 영수는 185.8이다. 자,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만 해도, 사실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은데 또 넣고 싶은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니까 이런 걸 저장하고 싶은 거죠. 이름. 그러면 여기에 넣을 수 있어요, 이름? 못 넣죠. 여기도 못 넣죠. 그럼 우리 이름을 저장하기 위해서 배열 하나 또 만들어야 되죠. 이번에는 스트링 배열로다가 names 해서 new 스트링 배열로 3칸 이렇게 만들고, 결국 이 작업 또 해줘야 돼요. 여기에는 이름으로 김철수, 김영희, 김영수,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배열 객체만 존재한다면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해야 돼요. 배열은 애초에 데이터 타입을 정해서 넣어야 되니까. 그쵸?
자, 근데 이거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냥 철수 영희 영수에 대한 데이터를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싶은 건데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얘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배우게 될 사용자 정의 객체라는 부분이에요. 자, 어디 계시죠? 잠시만요. 자, 얘네 그냥 냅두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철수의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키가 됐건 나이가 됐건 이름이 됐건 이런 걸 저장하고 싶어요. 여기서 필요했던 인트 정수들 배열과 더블들 배열과 스트링들 배열 이런 것들을 나눠서 따로따로 안 하고 그냥 여기 철수의 개인정보 하나로 저장하고 싶어요. 자,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잠깐 힌트 드리고 유추할 시간 잠깐 드릴 거예요. 뭐냐면 일단은 그냥 이렇게 하죠. 자, 철수의 개인정보를 객체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new라고 하는 것까지 썼고요. 이 개인정보를 저장해서 저장하려고 만든 객체를 연결할 변수 이름을 a라고 일단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철수의 개인정보죠. 그럼 철수네요. 데이터가 철수 데이터죠. 철수 데이터. 그 철수 데이터를 담기 위한 타입은 뭐여야 할까요? 잠깐 고민해보세요. 자, 근데 힌트 더 드릴게요. 우리가 앞에 타입을 인트로 쓰면 뭘 담아요? 정수 담죠. 더블 쓰면 뭐 담아요? 필수 담죠. 불린 쓰면 뭐 담아요? 논리 담죠. 논리. 트루 펄스. 자, 인트 뜻이 뭐였어요? 정수죠. 똑같은 거예요. 철수 데이터 담을 거예요. 그럼 여기 뭐 돼야 돼요? 네, 그겁니다. 힌트를 드리다가 그냥 시간이 끝나버리는 느낌인데, 네. 철수의 데이터를 담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 타입을 철수라고 할 거예요. 자, 그 자바 내에서는 사실 실제로 변수 이름이나 이런 클래스, 타입 이런 것들에 한글 쓸 수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안 쓰는 게 관례라 안 했던 것 뿐이에요. 사용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이런 거 이름, 나이들 해도 돼요. 문제 없어요. 근데 대부분 안 쓰니까, 그래서 우리도 안 쓰는 걸로 하는 건데 당분간은 잠깐 한글을 좀 쓸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이게 한글로 써놓으면 명확하게 좀 보이니까 한글로 할 건데, 자, 철수 데이터 타입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이 타입만 연결될 수 있는 변수 만들었죠. A. 그러면 여기 뒤에 만들어줘야 되는 객체는 철수여야죠. 근데 얘는 배열이랑 살짝 달라요. 이렇게 쓸 겁니다. 배열은 대괄호 해놓고 앞에 그 안에 모양까지 개수까지 넣어줬는데 얘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어제 우리 스캐너 해보면서 객체 이렇게 만드는 거 경험했죠? 뭔진 몰라도 일단 보긴 봤어요. 자, 얘는 어떤 의미냐면 철수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A라는 변수를 만든 거고요. 그 안에 일단 객체 하나 만든 거죠. new 했으니까 객체 하나 만든 거예요. 근데 어떤 모양으로? 이 모양으로 객체 하나 만들겠다. 이 개념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자, 이 친구는 얘는 이제 지금은 안 할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다른 거 좀 더 배우고 나면은 생성자라고 하는 친구예요. 얘는 다른 걸 더 배우고 나서 이 개념을 들어갈 건데 지금 현재는 일단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얘가 이만큼이 생성자다 라는 것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생성자 모양대로 객체 하나를 만들 거다 라고 한 거고요. 그렇게 객체를 만들었을 때 생성된 리모컨을 A라고 하는 철수 데이터밖에 못 들어가는 변수에다가 연결시키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배열 객체랑 의미는 똑같아요. 사용법과 어떻게 쓰는가 살짝 달라진 건 살짝, 많이도 아니고. 자, 근데 보세요. 에러 나죠?
우리 어제 스캐너 처음 썼을 때도 에러 났어요. 근데 스캐너는 자바가 애초에 제공을 해주는 거니까 임포트라고 하는 불러오기 기능만 써주면 쓸 수 있었죠. 근데 과연 자바는 철수라는 걸 제공을 해줄까요? 이건 당연히 안 해주겠죠. 이거 해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해줍니다. 이래서 제가 아까 이제 사용자 정의객체다 라고 했죠.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요, 제공을 안 해주는 애니까 우리가 이걸 만들어서 쓰려고 이런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얘를 만들어서 쓸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자, 얘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일단은 뭐 깊은 내용은 안 할 거고 잠깐 가볍게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이 데이터 타입 있죠? 이거 몇 번 얘기했어요. 인트도 실제로 있는 클래스다, 그죠? 이런 타입들도 있어야 쓸 수 있겠죠. 뭘로 있어야 돼요? 클래스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클래스가, 제가 어제 알려드린 컨트롤 시프트 T 하면 오픈 타입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실제로 입력하고 들어가면 얘는 클래스예요. 여기 보이실까요? 점 클래스 있는 거? 이건 클래스 파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들어왔을 때도 우리가 쓰는 클래스랑 똑같은 클래스 들어가 있죠. 우리 메인 클래스에도 이 클래스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얘네들도 클래스예요. 클래스인데 클래스를 열 건데 왜 오픈 타입이라 그래? 클래스가 타입이에요. 클래스가 있어야 타입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랑 타입은 완전 똑같은 말이다 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그냥 비슷한 타입을 위해서는 클래스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상황에서 봤을 때 철수 타입을 쓰려고 하니까 뭘 만들어야 돼요? 철수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애들 지금 에러 나고 있는 거 마우스 올려보면은 퀵픽스가 알려주죠. 첫 번째가 크리에이트 클래스 철수예요. 그러니까 철수 클래스 만들려고 하는 건데 우리도 이거 할 거거든요. 근데 이 퀵픽스에 있는 거 버튼 누르면 이거 뭐예요? 우리 맨 처음에 클래스 만들 때 봤던 애죠. 이렇게 만들으라고 나와요. 근데 우리 당분간은 이걸로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클래스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이 안에서 관리가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당분간은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이걸 해놓으면 임포트도 해야 되고요, 임포트를 하기 위해 패키지 설정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그거 할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이거 빨리 사용자 정의 객체 해야 돼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여기다 안 만들 거고 여기에 실제로 안 만들 거란 거예요. 그 대신에 클래스는 진짜 있긴 해야 되니까 어디다 만들 거냐면 여기다 만들 거예요. 얘는 우리가 지금 만들어서 쓰고 있던 이 메인 클래스의 중괄호를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이 안에 들어가 버리면, 만약에 여기다가 클래스를 만들겠다 해버리면 지금 메인 클래스 안에 있죠. 실제로 클래스 안에 클래스를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아주 간혹가다 있어요. 이너 클래스라고 해서 개념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까지 신경 안 쓸 거예요. 그런 거 안 할 거고 그냥 클래스 안에는 일반적으로 클래스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밖에다가 만들 거예요. 어떻게? 그냥 클래스 철수 이렇게 만들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철수 클래스를 그냥 써주기만 했는데 위에 있던 빨간 줄들 사라졌죠. 얘는 이제 클래스가 생겼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타입이 된 거예요. 여기서 나오고 있는 노란 종구는 궁금하신 분들 마우스 올려보시면 어쩌고 저쩌고 not used 라고 할 거예요. 이 A라는 변수 만들었는데 쓴 적이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쓸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어쨌든 철수에 있는 빨간 줄이 사라졌다. 이제 우리는 이 철수 타입의 데이터를 쓸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클래스만 존재하면 그 클래스 이름으로 타입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객체 만드는 쪽도 뭐라고 안 하죠. 자, 그러면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 클래스로 타입도 쓸 수 있고요, 그 클래스로 객체도 만들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애들
다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럼 일단 딱 요 정도만 했을 때 이거 한번 시각화로 해볼까요? 자, 이 한 줄 일단은 변수가 하나 필요하겠죠? A라고 하는, 얘 타입은 뭐라고요? 철수죠? 철수 타입의 A라는 변수예요. 그죠? 그리고 객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이 객체는 뭐 때문에 만들 수 있다고요? 철수 클래스가 있으니까. 그죠? 이 객체는 철수 클래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객체가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얘는 이제 철수 객체니까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객체가 만들어지면 자동으로 뭐 생긴다고요? 디스 생겨야죠. 리모컨. 네. 이거 만들어서 복사해서 얘한테 연결해주고 있는 상태,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이 리모컨의 이름은 디스. 이건 똑같습니다. 얘도 객체고 배열도 객체니까 이건 객체의 특징이었잖아요, 배열의 특징이 아니라. 자, 그러면 어제 제가 마지막에 배열의 특징으로, 배열은 순서를 가진다라고 했어요. 인덱스가 자동으로 부여가 된다 라고 하면서, 인덱스가 자동으로 부여가 됐기 때문에 순서를 가진 객체다 라고 했는데, 이 철수는 순서가 없겠죠. 배열이 아니니까. 그죠? 얘는 순서가 없어요. 심지어 지금 끝난 거예요. 그림 더 그릴 게 없어요. 왜 그릴 게 없냐면, 우리는 이 클래스 때문에 객체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이게 생겨났으니까. 이거 없으면 애초에 얘도 에러 얘도 에러 뭐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있으니까 둘 다 뭐라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이 클래스를 기반으로 객체를 만들 거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 클래스는요, 앞으로 설계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일반적인 상황에서 설계도 뭐 하는 용도죠? 네, 뭔가를 만들기 위한 정보를 저장하는 거죠. 막 예를 들어서 뭐 건물 하나 올리겠다. 그럼 그 건물에 대한 설계도에는 이 건물은 뭐 가로가 몇 센치, 몇 미터고, 세로는 높이는 얼마나 될 거고, 뭐 층마다 간격은 어떻게 될 거고, 이런 거 다 써있겠죠, 설계도에. 그거 보고 실제로 현장에서 그 기술자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똑같아요. 우리는 설계도에 객체를 어떤 식으로 만들지 다 써줄 거고요. 그걸 기반으로 객체를 찍어내기만 할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일단. 자, 그리고 이 설계도라는 말이 이해가 잘 안된다, 난 설계도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클래스는 붕어빵 틀로 보세요. 그럼 붕어빵 틀에 반죽 넣고, 판 넣고, 반죽 다시 구워서 돌려가면, 익혀내면, 찍어내면 뭐 나와요? 붕어빵 나오죠. 그게 객체입니다. 그러면 틀이 있어요. 그 틀로 똑같은 반죽과 똑같은 앙금을 써서 붕어빵을 찍어냈대요. 모양이 같겠죠. 그쵸? 네, 그겁니다. 클래스, 설계도를 기반으로 객체를 찍어내도 설계도대로 만들면 당연히 모양 똑같을 거예요. 그죠? 붕어빵 틀로 붕어빵을 찍어내도 같은 틀이라면 당연히 모양이 똑같겠죠. 그거예요. 뭐든지 객체는 이 클래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얘가 지금 아무 내용도 갖고 있지 않죠. 그래서 제가 시각화한 이 그림이 더 이상 그릴 게 없는 거예요. 만약에 클래스 안에 뭐 변수라던가 혹은 메서드라던가 이런 게 들어있다, 그럼 걔네가 하나둘씩 여기에 생겨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런 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제부터. 위에서 필요로 했던 이름, 나이, 그리고 키, 이런 거를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이 연결되어 있는 변수한테 리모컨 작동시켜라 라고 할 때 뭐 했어요? 배열에서는 대괄호를 열기도 했고요. 근데 대괄호를 여는 거는 이 공간에 접근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거 말고 우리 랭스 쓸 때, 기본 제공되는 기능들 쓸 때 뭐 했죠? 점 찍었죠. 자, 사용자 정의 객체부터는요 이 대괄호의 개념이 없어요. 왜냐면 대괄호는 배열의 특징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A
지금 변수죠. 변수를 불러다 놓고 점을 찍습니다. 그럼 뭐 한 거라고요? 점 찍으면 리모컨을 누르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버튼을 누를지 우리가 정해야 돼요. 여기도 보면 뭔가 나와 있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기본 제공되는 기능들 이런 거죠. TV 리모컨이라고 한다면 어떤 TV 리모컨이라고 해도 전원 버튼, 음량 버튼, 볼륨 버튼 이런 건 있겠죠. 그런 것처럼 어떤 객체라고 하더라도 이런 거는 기본 제공된다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근데 여기다가 저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기능들 안 쓸 거고요. 이거 할 거예요. 자 일단 뭔가를 적었습니다. 근데 에러가 나고 있죠. 빨간 줄은 에러니까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이게 뭐라고 해요? 이름이라고 하는 애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필드라고 하고 있는데 이 필드도 변수를 부르는 다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역 변수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름이라고 하는 전역 변수는 만들어진 적이 없대요. 없죠? 없어요. 안 만들었어요. 제가 그냥 쓴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려면 얘가 있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쵸? 지금 역으로 찾아가 보는 거예요. 공간을 먼저 뚫어놓고 그 공간에 값을 넣을래 한 거, 그게 이제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얘는 공간을 없는 공간에다가 나 값 넣을 거야 당연히 뭐라고 하겠죠. 그럼 뭐라고 한 거에서 공간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우스 올려놓고 퀵픽스가 말해주는 거 보면은 create field 이름 in type 철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어디에 뭘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철수 타입이니까 in type 철수잖아요. 철수 타입 안에죠. 근데 타입은 뭐라고요? 클래스죠. 그럼 클래스 안에, 철수 클래스 안에 필드, 이름이라고 하는 필드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퀵픽스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철수 클래스 안에 변수가 하나 만들어졌죠. 이 변수 만들 때 앞에 붙는 이 퍼블릭은 일단은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접근 제어자라고 해서 이제 뭐 클래스 간의 관계에서 뭐 접근을 할 수 있게 만들거나 못하게 만드는 이런 건데, 이건 나중에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냥 지워버리세요. 자동으로 만들어주면. 자, 철수 클래스 안에 스트링 타입의 이름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가 선언이 됐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 에러가 사라졌죠. 이름 부분에 있던 빨간 줄이 사라졌어요. 그럼 나이랑 키도 똑같이 해볼게요. 나이랑 키, 얘도 만들어줬죠. 저는 순서만 좀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러가 없어요. 자, 따라치는 거 조금 이따가 해보시고 다시 화면 보세요. 자, 이제 클래스에 변수가 3개나 생겼죠. 그리고 코드에서 뭔가 값을 넣고 있어요. 그쵸? 그림으로 바꿔볼게요. 자, 클래스에 변수가 3개가 생겼기 때문에 이 클래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철수 객체는 방이 3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방에 이름이 있어요. 배열에서는 인덱스였던 이름 대신에, 그거 대신에 이 사용자 정의 객체에서는 이름이 각각 존재해요. 뭐냐? 변수명으로. 그래서 순서대로 이름, 얘는 이제 이름 방이에요. 여기는 나이 방이고, 여기는 키 방입니다. 배열에서도 방 하나하나가 하나의 변수처럼 취급을 받는다고 했죠. 근데 여긴 애초에 변수를 만들었죠. 얘는 그냥 당연히 변수겠죠. 그쵸? 그러면 이 이름에다가 뭐 정수 넣을 수 있어요? 못 넣겠죠? 이름은 데이터 타입이 스트링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문자열만 들어갈 수 있고, 나이는 인트니까 정수만 들어갈 수 있고,
키는 더블이니까 실수만 들어갈 수 있고, 애초에 변수잖아요. 얘네는 이 변수 공간이 객체 안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 한 줄이에요. 지금 이 한 줄이 시각화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이 있는데 값이 안 들어있는 상태. 왜냐? 클래스에 방이 이제 방 있어야 돼 라고 변수를 만들어 줬으니까 방은 존재하는데 아직 값을 안 넣은 상태. 그럼 이거부터 하나씩 해볼게요. 자, A 누구예요? 얘죠. 점 찍었대요. 리모컨 누르겠다 했죠. 리모컨 눌러서 어디로 가요? 이름으로 가겠죠. 그럼 우리 알고 있던 방법대로 간다면 눌러서 일로 가겠네요. 이 이름에 접근을 해요. 이 이름 변수에 와서 뭐 하고 있어요? 김철수 넣고 있죠. 그러면 김철수가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A.나이 나이 했어요. 그러면 리모컨 눌러서 어디 가요? 나이로 가야죠. 와서 뭐 넣고 있어요? 22 넣고 있죠. 우리가 배열 객체에서 이 대괄호를 통해 인덱스를 가지고 접근했던 방식과 그 모양은 좀 다르지만 리모컨을 눌러서 들어간다라는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리모컨을 눌러서 이 변수 이름 찾아가는 거죠. 그럼 얘 키에 가서 리모컨 누르고 키로 가서 185.3을 넣겠다 라고 한 겁니다. 여기까지 완료가 됐을 때 시각화하면 이게 이거예요. 그러면 이 객체는 값을 이제 가지고 있겠네요. 값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찍어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출력문에다가 이거는 깜짝 퀴즈 하나 생각해보세요. 김철수의 이 철수 객체 안에 들어있는 이름 변수에서 이 김철수라는 값을 출력하고 싶어요. 그런 상황일 때 출력 결과가 김철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상황일 때 여기다가 이 출력문 안에다가 입력해줘야 되는 키워드가 이거일 것 같다 1번, 이거일 것 같다 2번, 이것만 하죠. 두 개.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게요. 자,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게요. 없으시고. 그러면 안 드신 분들은 고민 중이시겠죠? 자, 얘는 당연히 1번입니다. 당연히 1번이에요. 이거는 사실 이거 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네임스 안에 있는 0번 값 가져와 출력할 거야 하면 이렇게 써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애초에 들어갈 때도 대괄호 대신에 점 찍었던 거니까 나올 때도 똑같이 해줘야죠. 근데 보세요. 제가 이거 배열 객체 할 때는 안 했던 건데 지금 제가 그 객체가 연결되어 있는 변수 자체를 출력을 하려고 얘도 하나 지금 찍어봤고요. 지금 얘도 찍어봤어요. 그쵸? 그러면 이 김철수 이름을 기준으로 위에는 names 변수를 출력한 값이 나올 거고 그 밑으로는 a 변수 출력한 값이 나오겠죠? 자, 얘네 결과 한번 보세요. 뭔가 알 수 없는 형태로 나왔어요. 그죠? 얘는 우리가 원하는 김철수 결과고 위랑 아래를 봐야죠. 자, 위에 거는 위에 거나 밑에 거나 똑같아요. 똑같이 얘네들은 뭐냐? 이거 보면은 뭐랑 좀 닮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형태가 완전 비슷하진 않지만 알 수 없는 언어지만 그냥 이 그 형태만 두고 봤을 때 뭔가 떠오르는 게 없나요? 네? 네, 이메일, 메일 주소 골뱅이 쓰여 있잖아요. 우리 메일 주소 쓸 때 아이디 골뱅이 메일 주소 쓰죠. 얘도 그거예요. 이름 골뱅이 주소입니다. 앞에 있는 철수는요, 지금 A 리모컨에 누구 들어있어요? 얘 뭐 갖고 있어요? A 철수 객체 컨트롤 할 수 있는 리모컨 갖고 있죠. 그쵸? 이 리모컨의 원형이 얘잖아요. 이 리모컨으로 조작할 수 있는 연결되어 있는 원형이 얘예요. 그죠?
그 철수 나타내 준 거예요. 아, 이 A는 지금 철수 객체 갖고 있어 라고 한 거예요. 알려준 거죠. 그리고 나서 골뱅이 찍고 주소입니다. 근데 자바에서는 사실 이 주소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딱히.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램이 이렇게 있으면은 뭐 객체는 램의 윗부분 상단부에 할당을 받을 거고 변수는 아랫부분에 할당을 받을 거다. 그래서 얘는 엄청 멀다 이런 얘기 했었죠.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제 이 변수들 생성과 뭐 객체 생성 이런 것들이 메모리 할당을 다 부여받아요. 받아서 존재하게 되는데 그 주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얘 여기 있어 라고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랬죠. 네, 얘를 가지고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자바를 좀 나는 그 공부를 할 때 좀 깊이 있게 하는 편이야. 그래서 이거 의미 없다고는 했지만 좀 깊이 있게 자바를 알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변수 쪽에서 이런 얘기가 이미 나와야 돼요, 사실. 이 주소 값에 대한. 왜냐면 이런 변수들도 다 주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런 불필요한 내용들을 좀 제가 많이 없애고 축약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업을 해드리고 있는 건데, 진짜 깊게 자바의 원리부터 뿌리부터 이해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 이 주소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하시면 하시고, 근데 저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약간 빠른 포기를 앞당기는 공부예요. 그거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개념 자체가 어려운 거라. 어쨌든 얘는 주소다. 그러면 우리가 이 A라는 걸 직접 찍으면 그림상으로 봤을 때 리모컨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리모컨에 연결되어 있는 원형 객체의 주소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알아야 돼요? 주소 같은 거 몰라도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알면 돼요? 객체는 연결된 변수만 출력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겠구나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사실 이것도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따라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밑에다가 셜스 클래스에다가 뭔가 했는데 이러고 나서 출력하면요 얘는 나와요. 이런 게 있기는 해요. 방법은 있어요. 근데 그냥은 안 되고 이런 걸 추가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거 사실 필요 그렇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개발자가 지금 데이터 좀 편하게 확인하려고 하는 용도인데, 사실 이거 말고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워낙 많아서 큰 의미는 없고,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냥 까면 주소가 나오니까 의미가 없다. 우리는 항상 어디까지 접근을 해야 된다? 객체 안에 있는 변수 공간까지 접근을 해야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뭐 나이나 키 같은 거 출력하는 것도 똑같겠죠?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니까 이제 얘도 지워버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거 하나만 더 하고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 이제 지울게요. 얘네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이 코드에서 객체 몇 개예요? 현재 화면에 있는 코드에서 객체는 몇 개죠? 이거 아직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new 몇 번 쓰였어요? 2번 쓰였죠? 그럼 객체 2개잖아요. 객체 2개가 각각 A라는 애랑 B라는 애한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 그쵸? 자, 근데 이거까지 시각화를 한번 해볼게요. 얘를 좀 줄여놓고, 얘는 철수 타입의 B라고 하는 변수고요. 여기는 똑같이 철수 객체가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리모컨이 하나 있을 거고 연결이 되어 있을 거고, 이 리모컨의 이름은 디스고요.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름 하나나 있고요, 나이 하나나 있습니다, 키 하나나 있죠.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얘 때문이죠. 설계도 보고 이대로 만들 거라고 했어요. 얘가 공간 3개 갖고 있잖아요. 공간 3개 뚫어줘야죠.
그쵸? 여기까지 하면 이 그림이 이거 한 줄이에요. 지금 이만큼이 이거 한 줄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지금 이 철수 객체 얘한테 값을 넣은 적이 없죠. 그쵸? 얘는 우리가 아까 이 과정을 통해서 값을 넣었잖아요. 이거 통해서. 근데 B한테 연결되어 있는 객체는 값을 안 넣었죠. 이 상태에서 B에 있는 이름과 나이를 출력을 해본다면 뭐가 나올까요? 자유롭게 생각해보세요. 자, 이거는 주석을 걸어놓고 얘만 좀 볼게요. B에는 값을 넣은 적이 없는데 공간은 있으니까 출력이 가능한 거고, 얘를 출력을 해보면 널과 0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예상하신 분들은 지금 잘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면 공간은 있는데 값이 안 들어있으면 뭐 나온다고요? 디폴트 값. 스트링 타입은 디폴트가 널이었고 인트는 디폴트가 0이었으니까 널과 0이 나온 겁니다. 자, 근데 이거 지역 변수는 해당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이게 뭐라고 안 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 전역 변수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클래스 안에 있지만 함수 안에 있진 않아요. 그쵸? 제가 전역 변수랑 지역 변수 나눌 때 함수 내부, 함수 외부라고 했어요. 클래스에 대한 얘기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실제로 함수 밖에 있으면 전역 변수예요. 함수 내부에 있으면 지역 변수고. 근데 여기서 제가 클래스 얘기를 왜 안 했냐면요, 함수 내부든 함수 외부든 클래스가 없으면 함수가 없어요. 클래스가 있어야만 그 안에다가 함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다가 이게 지금 함수를 만드는 모양이거든요. 이제 나중에 앞으로 나올 건데 함수를 만드는 모양이에요. 근데 클래스 안에 안 넣었죠, 제가 지금. 그랬더니 지금 위아래로 뭐라 하죠. 얘는 아예 문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는 무조건 클래스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역 변수의 개념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보자면 함수 외부인데 클래스 내부에 있어야겠죠. 근데 클래스 내부라는 얘기는 어차피 무조건 해야만 하는 일이라서 따로 언급을 안 했던 겁니다. 근데 얘는 함수 안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함수라는 건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 더 있고 중괄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전역 변수다. 그래서 디폴트 값으로 나온다. 실제로 이 안에다가 값을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김영희 넣었다. 그럼 분명히 철수인데 김영희 나와요. 값 들어있는 변수니까 이제 그 들어있는 변수의 값을 가져와라 한 거니까. 이렇게 넣어준다면 애초에 객체가 만들어지는 첫 시작 이 단계에서 여기에 김영희가 들어가 있겠죠. 애초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릴 거는 이거예요. 딱 어쨌든 뉴를 통해 객체를 새로 만들어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얘는 값을 이미 넣어놨었고 새로 하나 만들어서 연결했는데 이 객체에는 값이 안 들어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서로 다른 객체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얘기 한 번 더 하려고 한 거예요. 여기다가 아무리 값을 때려 박아 넣어봤자 여기서는 영향을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물론 여기서 영향을 받게 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거는 좀 더 많은 걸 배우고 나서. 지금 배우면 여러분들은 혼돈의 카오스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서 객체가 이해가 안 될 거라 지금은 안 할 거고, 좀 더 다른 걸 배우고 이해를 하고 나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서로 다른 객체다? 그러면 그냥 아예 그냥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연관 지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만 하시고 자, 그러면은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34분?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